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벌써 엿새째 타오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봄비는 무심했고 진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북 영덕에선 산불 현장을 지키다 귀가 좀 쓰러진 60대 산불 진화대원의 안타까운 희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염없이 타들어가는 산과 집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마음은 그저 망연자실, 멍하니 정신을 잃은 상태입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는 경북 의성과 안동을 비롯해 전국 산불 현장의 절박한 상황부터 산불 진화의 돌파구는 없는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먼저 경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의성에선 지옥불 같은 산불과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주민들은 숲에서 다시 피어오른 연기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권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산 앞에 위치한 의성의 한 마을. 갑작스런 산불이 인근을 모두 태워버렸지만 불은 완전히 꺼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괜찮다고 집에 왔는데 와가 보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엉망이 이래가 밖에 한 바퀴 돈다 도니까 또 연기가 막 올라오잖아.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지난밤에도 마을을 덮친 불을 피해 대피했다 돌아온 집.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지만 다시 집 뒷산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지금도 연기가 지금 또 나잖아요. 지금도 연기는 앉아도 안전지대가 아니래. 4일 잠도 못 자고 그랬다 하긴. 바싹 말랐던 숲에 불이 난 뒤 이후 나뭇가지가 숲처럼 불을 머금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바람이 더해지자 불이 다시 피었고 나뭇잎은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다시 피어오른 연기와 불꽃만 여러 곳. 주민들이 나서 진화해보지만 숲처럼 변한 나무는 쉽게 물에 젖지도 않았습니다. 실컷 물 전화놓고 그 아드님은 어느 쪽에 지금 조금 있다 보면 또 나 안동에.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에는 소방대원이 출동해 초가 지붕에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헬기도 계속해 물을 퍼나릅니다. 꺼지지 않은 불씨가 간풍까지 만나 날아다니면 초가와 목조고택이 많은 하회마을 피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꺼도 꺼지지 않는 괴물 산불. 바람이 강해질수록 전 국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으로 번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27일 오전 시내 방면으로 산불이 확산 중이라며 시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시민 수백 명이 대피한 안동체육관은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실내체육관입니다. 이곳에는 산불로 인해 피신해온 이들로 가득합니다. 해관에면 노인들이 거저도 제대로 못 하니까 맨발로 옷도 못 가져가려고 그냥 왔는 거예요. 그 119 아저씨가 와가지고 영감을 들고 나와서요. 그러니까 그 119 차 타고 왔어요. 여기.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24일 길안면 일대로 번지면서 곳곳이 화염에 쌓였습니다. 안동 지역은 27일 오전 5시 현재 52%의 산불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4,500헥타르로 추산되고 있고 전체 화선은 82.5km로 40.3km가 진화됐고 40.2km에 대한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산림당국은 이날 일출과 동시에 안동 산불 지역의 진화 헬기 16대와 진화 인력 908명, 진화 차량 151대 등을 배치해 주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 역시 수두룩합니다. 산불을 피해온 이들만도 4,02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피하지 않은 이들까지 하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 지역은 단비 소식으로 어느 정도 산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비가 오지 않으면서 산불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끝나지 않는 산불 소식에 피난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기만 합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하루빨리 보금자리로 돌아가고 싶다고. 마을에 들어가려고 해도 전부 폭삭 내려앉았는데 연기구대에 들어가지를 지금도 못해요. 공기가 탁해서. 우리 어떻게 하는지 지금 공사하는 중이네 우리도. 어떻게 하느냐 가도 안 되고.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의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불 진압과 함께 이재민 대책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지난 20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근 안동과 청송, 영양 지역까지 확산됐습니다. 계속되는 산불에 전국의 소방관들은 산불 진화를 위해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요. 지역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산불 진화에 손을 보탰습니다. 박권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파른 야산을 소방호스를 메고 기어오릅니다. 경사가 가파르다 보니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불을 꺼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전진합니다. 충남소방본부에서 지원은 특수진화대원은 27일 오후 청송군 교리 일대 산불 진화에 나섰습니다. 벌써 3일째 경북 지역에서 고난도의 산불 진화를 도맡았습니다. 충남 직할대에서 왔거든요. 예. 오늘이 3일차고 교대로 지금 예. 화재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 힘들지 않으세요? 계속? 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힘들어도 해야죠. 지금 국가적 재난 사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화재 진화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이 난 곳에 시원하게 물을 뿌립니다. 살수차를 운행하는 한 주민은 지난 26일부터 대형 트럭에 물을 싣고 청송 지역 곳곳을 돌며 산불 진화에 나섰으며 일부는 소방차에 물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도 한마음으로 산불 진화에 동참한 겁니다. 어제부터 예, 어제 양수발전소 쪽으로 고삼 농원 쪽으로 그 불이 많이 붙어 그쪽 물을 또 한번 뿌려주고 오늘 또 제가 일부러 전화해갖고 찾아가 왔는 거예요. 일단 저희 동네에 불이 났기 때문에 일단 불 끄고 봐야죠. 일단 사람부터 살고 봐야 되죠. 지난 25일 오후 4시 30분쯤 청송으로 확산된 산불은 화선 길이만 해도 88km에 달했습니다. 27일 오후에도 청송 지역 곳곳에서는 산불이 이어졌습니다. 산불이 옮겨붙으면서 한쪽 야산이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반대편 야산까지 산불이 옮겨붙어 모두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27일 오후 주황산 국립공원까지 불이 옮겨붙었습니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청송 지역에서만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1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어르신들로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산불 상황이 계속되면서 청송군은 아직까지 재산 피해 규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계속되는 산불에 진화대원도 주민들도 모두 지쳐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가 없도록 모두 안간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남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은 지난 26일 오후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의 사활을 건 지리산 사수 현장은 김수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황당하지. 지금 뭐라고 지행할 것입니다. 또 우리 본가도 탔지. 내가 이거 타고 나하고 자라고 공부했는데. 우리 마을 뒷산 이게 백수가 엄청 많은데 이게 타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렸어. 이거 불 탈 때 5분도 안 걸려. 그래가 이 주민들은 막 있는 대로 대피를 하고 막 남한 사람 얻고 나오고 난리가 났지 뭐. 그만 들어가고 고마까지 사서 불 온다고 가자 사서 아무것도 못 갖고 동장이고 도장이고 아무것도 못 가갔어. 사람들이 나 그저 태풍 때 이런 데 뭐 대피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직접 경험하기는 처음입니다. 지금 나이가 80이 넘어가지고 처음 경험을 하는데. 27일 오후에도 경남 산청과 하동 산불은 계속됐습니다.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진 산불은 결국 지리산 국립공원을 태웠습니다. 지리산 국립공원은 대한민국 기후보전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 이 지리산 국립공원 지금 완전히 이미 진입을 했는데 이거 강풍 불면 지리산 전체가 벌써 7일째 산청과 하동으로 투입된 진화 인력만 하루에 2,000명씩입니다. 소방 헬기 30여 대도 매일같이 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잡히지 않는 산불과의 사투에 진화 전력은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는 상당히 좀 험합니다. 투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젯밤에 밤새 작업했던 야간 팀들이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는 지금 휴식을 취한 상태입니다. 끝나면 다시 또 오늘 이 지역은 완진을 해야. 완전히 꺼졌던 경남 김해 산불은 26일 오후 재발화했다가 다시 진화됐습니다.
또 울산시 울주군 경계를 넘어 경남 양산까지 번졌던 불도 대부분 잡혔습니다. 동부 경남을 중심으로 가랑비가 내리면서 경남 양산과 김해의 재발화 위험은 크게 줄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인근에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림청은 신모 씨는 영덕군 영해면 소속으로 의성 산불 진화 지원 후 복귀 중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모 씨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영덕 군민회관에서 자택 방향으로 귀가하던 중 도로에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되며 27일 오전 7번 국도 옆 임야에서 발견됐습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이번 산불도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 북동부 5개 지자체가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합동분향소를 속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 박효루 기장 분향소를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강당에 설치하고 29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영양군은 28일 오후 1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군청 앞 잔디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하고 청송군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앞 주차장에 31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합니다. 안동시와 영덕군도 곧 분향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성 산불 진화 도중 헬기 추락 사고로 희생된 고 박현우 기장을 애도하는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의성군은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 강당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29일 오후 9시까지 운영합니다. 의성군은 의성 산불로 인한 희생자를 위한 합동 분향소 운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남과 북으로 신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건 불똥이 강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산림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침엽수림도 대형 화재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산능선을 따라 빠르게 이동합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순식간에 안동까지 확산하면서 산림과 집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처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이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은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입니다. 도깨비 불로도 비유되는 비화 현상은 산불 불기둥으로 상승한 불똥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현상으로 불똥이 날아가 떨어진 곳에 새로운 불을 만들어 피해를 키우게 됩니다. 비화 현상이 심한 경우에는 산불 현장에서 한 2km, 3km 이상까지 날아가서 실제로 화선 중심에서 이런 진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이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와 같은 침엽수도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송진 성분을 가지고 있어 불이 잘 붙고 지속되는 시간이 활엽수에 비해 2배 이상 깁니다. 또 침엽수는 나무 아래쪽에 붙은 불이 몸통을 타고 순식간에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나무의 윗부분을 태우는 수관화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불똥이 만들어져 강한 바람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불씨를 옮기기가 용이합니다. 소나무 같은 경우에 수관화 화재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소나무 꼭대기 부분이 화염에 휩싸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솔방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착화되면서 이렇게 또 팍팍 터지면서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바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널리 퍼지는 이런 비화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화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세심한 진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이 꺼진 후 다시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어 잔불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중과 지상의 협력, 진압 작전을 헬기로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공중에서 물을 뿌리는 동시에 지상에서는 갈쿠리와 같은 도구를 이용해 낙엽이나 나뭇가지 속에서 파헤쳐 남아있는 불씨까지 완전히 진화하는 것이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발생한 영남 지역.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는 도깨비 불로 피해 지역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장대비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5mm 미만의 가랑비만 내렸는데요.
비가 그치고 주말 찬 공기가 뒤이어 내려오면서 전국적으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산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사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마가 휩쓴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집과 차량이 불에 타고 녹아내리면서 잿더미로 변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안동과 청송, 영양 등 경북 북부를 덮치면서 시민들의 일상도 멈췄습니다. 바짝 메마른 대기에 비 한 방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27일 수증기를 덜 공급받은 비구름대가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5mm 미만의 가랑비만 내려 경북 북부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북서풍이 불게 되면서 낮 동안에 이 내륙 지역 그리고 동쪽 지역 중심으로는 상대 습도가 20도 이하로 매우 떨어지면서 매우 건조한 날씨가 또 비가 내린 이후에도 이어지겠는데요. 28일 비가 그친 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은 영하권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토요일인 29일 안동이 영하 1도, 30일에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강한 북서풍이 산맥을 넘으며 온도가 오르고 더 건조해지는 팬 현상이 예상돼 건조특보구역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산불 확산 위험을 높이고 진화 작업에 불리한 기상 조건이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매년 봄철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던 강원도 역시 이번 산불이 남일 같지 않은데요. 경북 의성 산불이 경북 동해안까지 확산하면서 이제는 강원 영동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지형과 기후 특성으로 영동 지역은 다음 달 초부터 산불 위협이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난 산불이 청송과 영양을 거쳐 동해안인 영덕까지 확산했습니다. 강풍을 타고 번지는 화마는 이제 울진을 위협하고 있어 강원 영동 지역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불과 3년 전 울진에서 난 산불이 삼척까지 휩쓸면서 역대 두 번째로 큰 피해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지난 18일 강원 산간에 최고 60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내렸지만 효과는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폭설이 쏟아졌던 이곳 대관령 일대도 불과 일주일 만에 내린 눈이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산간 고지대와 북쪽 사면 등지에 눈이 일부 남아있지만 초여름 같은 날씨에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전소나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산불로 오인해 산림당국에 신고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을 강요하고 있으니까 이제 모두 각자 국민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산불 감시원들이 순찰 돈다고 하지 말고 전체가 산불 감시원이 돼서. 이런 상황에서 강원권 소방 인력과 장비, 산림청 대형 진화 헬기와 특수진화대 등 상당수가 경북 산불 현장에 투입되면서 자칫 강원 지역 산불 발생 시 초등 대응이 가능하겠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가 기와 시스템을 이용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각 관리소마다 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초동 진화를 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대형 산불 피해를 겪은 강원 영동 지역은 지금부터가 사실상 산불 위험의 가장 큰 고비입니다. 당장 다음 주 청명 한식기간 성묘객을 비롯해 상충객들의 입산이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봄철 백두대간을 넘어 동해안으로 부는 국지적인 강풍, 이른바 양간지풍이 부는 것도 이때입니다. 4월, 5월은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으로 인해 산불에 매우 취약한 시기입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 5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인간의 부주의에다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은 발생 시기도 피해 규모도 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최근 10년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간 평균 74건으로 매년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주일째 지속되는 가운데 화마가 휩쓸고 간 산등성이마다 타다 남은 나무와 잿더미만 수두룩합니다. 피해 면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목 관리와 산림 복구 방법을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27일 기준 전국 산불 피해 영향 구역은 3만 6천여 헥타르, 의성이 12,600여 헥타르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영덕 7,800여 헥타르, 청송이 5천여 헥타르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산림이 한번 훼손되면 원상 복구하는 데 10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되고 피해 지역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산림 원상 복구에 100년, 전문가의 시각도 같습니다. 강한 산불이 휩쓸고 간 지역의 경우 토양까지 화상을 입어 흙안의 미생물과 수분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시 나무를 심더라도 고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갖춰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산림 복구를 추진할 때 토양 재건 사업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경남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주 소득원인 감나무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유실수의 경우 나무 자체는 생존할 확률이 높지만 나무가 화상을 입어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기까지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주민소득원 보호를 위한 대체 수종식재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피해 대책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산불이 지나가게 되면 토양의 피해도 많이 있습니다. 보건 계획을 세울 때도 산불이 좀 극심한 지역은 조금 더 장기적 측면의 보건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피해도 정도에 따라서 보건의 방향성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숲을 가꾸는 데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지만 잿더미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때문에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화마가 휩쓸고 간 산림은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비교적 산불에 강한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이번 산불로 많은 이재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기 전이나 처음 불이 났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신속한 초동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산불 대응에도 신기술이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붉은 화마와 매캐한 연기가 산자락을 가득 휘감습니다. 현장에서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르지만 이미 크게 번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이라든지 주요 시설 이런 안전에 대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진화대원 분들도 지금 장시간 진화를 한 상태고 또 헬기 조종사 분들도 장기간 지금 진화에 투입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후 변수 등으로 규모가 커지고 빈도는 더 늘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 대응 초기나 산불이 발생하기 전 감시와 사전 탐지를 통해 피해 규모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습니다. 산림청을 비롯해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산불 감시를 시작했습니다. 산의 연기나 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하고 판독하는 이른바 지능형 산불 방지 ICT 플랫폼. 실제 AI 플랫폼을 통해 산불이 확인되면 드론이 현장으로 출동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촬영하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드론은 이번 산불 현장에도 투입됐습니다. 지난 26일에는 경북 안동 병산서원에서 4km 떨어진 지점에서 드론으로 열을 사전에 감지하고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불길의 방향이나 규모 예측 등을 통해 효과적인 진압에 나서는 게 가능합니다. 높은 상공에서 이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화재라든지 그리고 산불에 대한 방향 예측이라든지 현장 대응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봉사단을 조직을 해서 상시 산불에 대해서 드론 관련 종사자들이 봉사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만 AI나 드론 등 첨단 기술은 이번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 현장에서 진화에 직접 투입해 활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시작된 산불은 역대 최악으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난급 대형 산불인데요. 2000년 이후 국내에서는 대형 산불이 54건 발생했습니다. 역대 주요 산불을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00년 동해안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불길은 삼척 등 5개 지역을 덮쳤고 진화에만 9일이 걸렸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82배에 달하는 2만 3천여 헥타르가 불에 탄 이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100헥타르가 넘게 피해를 입거나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대형 산불로 정하고 있습니다. 100헥타르는 여의도의 약 3분의 1, 축구장 140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최근 25년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은 모두 54건. 진화에 최장 시간이 걸린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은 피해액이 9천여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9년 고성과 강릉, 인제 산불 때는 1,300여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생겼고 2005년 강원 양양 산불로는 천년고찰인 낙산사가 소실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은 기존 대형 산불들보다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림 피해 면적만 3만 6천여 헥타르로 추정되고 사망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만 50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과거 주요 대형 산불은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봄철 강한 양간지풍이 불면서 불이 삽시간에 번지기 때문입니다. 경북과 경남 등 영남권에서 발생한 이번 산불은 어떨까? 전문가는 이번 산불의 경우 양간지풍과는 거리가 있지만 기온과 바람 속성이 비슷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속성은 똑같아요. 풍속이 굉장히 세고 고온 날씨도 높고 그다음에 건조하고 이런 면에서는 나타나는 특성은 거의 다를 바는 없습니다. 대형 산불로 짧은 시간에 화마가 휩쓴 자리는 초토화됐고 주민들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25년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 한 번의 실수가 눈 깜짝할 사이에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엿새째 꺼지지 않는 거센 산불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국가 예산은 매년 늘었지만 제대로 된 전략은 없었습니다. 진화대원의 95%가 일자리 사업 참여자였고 그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현장의 대응력은 처음부터 취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산불을 계기로 산불 대응 체계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로 산불 위험은 높아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 방식에 머물러 있죠. 2017년 강릉 삼척부터 고성, 안동, 울진까지 해마다 반복된 대형 산불 속에서도 대응 시스템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산불이 꺼진 이후가 진짜 시작입니다. 달라진 기후와 지형, 인력 현실을 맞는 산불 대응 체계 개편이 없다면 다음 재난도 막지 못할 겁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끝까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생각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